네, 이번 장을 보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식을 한 줄평 막 느린 바이오 천하 대장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신라젠이 네. 속보로 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해서 네네. 이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신라젠이 일단은 아직은 이제 완전히 100% 결정난 건 아니에요. 22일 이내에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 네. 이제 개선 기간을 또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또 아마 또 한낱 신라 같은 희망을 또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신라젠이 거래 정지가 된 게 2020년 5월이거든요. 그럼 거의 한 지금 1년하고도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다 돼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해 11월 달에 어떤 개선 계획 이양 내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신라젠의 주식 투자자가 약 17만 명이 넘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신라젠이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보면은 이게 거의 그 잘 나갈 때는 거의 15만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한번 차트를 네. 보시면은 네, 거래 정지 전에는 12,000원대에서 네, 마무리가 12,000원 되었는데 였는데 15만 원을 신라젠이 간 원래 적도 최고가가 있군요. 네.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 언제냐면은 15만 2,300원. 요게 이제 2017년도 말이거든요. 네. 이때 보면 이제 신라젠하고 HLB가 쌍벽을 이뤘어요. 뭐 표적 형암제, 면역 항암제여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젠이 이렇게 오르니까 HLB는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발 주자로서 HLB가 또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화려했던 그 신라젠이 이제 상장 폐지가 왔으니까는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바이오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멘붕이 온 상태고 네. 신라젠 거의 뭐 바이오 주식은 한번 흐름을 잘못하면은 5년 동안 잠수를 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라젠처럼 거의 뭐 10배 이렇게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그래도 바이오에 계속 열광을 하지만 또 고점에서 또 물리신 분들은 거의 5년이 지나도록 또 원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바이오의 특성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또 기간, 타이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들은 이제 그동안에 또 뭐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작년 동안 또 시세를 많이 냈는데 제가 올해는 아마 이제 다시 그 뭐 정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임상 실험, 그러니까 뭐 코로나 연관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바이오 쪽에서도 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신라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분식회계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시총상위종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엠이 이제 오늘부로 1위를 탈환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시총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코스피 시총이 2,200조예요. 2,200조인데 2,200조. 네. 코스닥은 약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코스피가 약 한 5배 정도의 크기인데 그럼 삼성전자는 시총이 얼마냐? 지금 그 구주하고 우선주 합쳐가지고 거의 그 500조거든요. 그럼 그렇군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닥의 400조보다 더 큰 그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종목의 시총이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총보다 많다는 거.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러면 지수가 막 이렇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어떤 거 선물하고 파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고 투자자들도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래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이제 배당을 또 주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뭐 예서 자손들한테 물려줄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신라젠 뭐 상장 페이지 악재 나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제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셀트리온이 분식회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해외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 판매를 담당하고 이제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냐면 판매사에 그냥 무조건 매출을 그러니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법인의 재고가 쌓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실적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뭐 제약이라는 헬스케어에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해외나 국내에서 팔리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의 그 재고 자산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재고가 쌓인다고 봐서는 그는 결국은 분식회계거든요. 실제로 팔리진 않았는데 그냥 자회사한테 파는 이런 거 강제해서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에 타켓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그로 이겨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그게 불거지면서 아마 이번에는 뭔가 또 제대로 이제 실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셀트리온의 삼형제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만 그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시되 제약하고 헬스케어를 같이 재고 자산을 보면서 이거를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셀트리온과 신라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바이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오스템 임플란트도 바이오주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럼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바이오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에 물론 코스피 종목도 그렇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실한 거는 뭐 대기업이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대부분들이 굉장히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일반 회사는 뭐 감사실이라고 있지만은 네. 이런 금융기관은 또 뭐가 있냐면은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다가 이제 영어로 뭐 법령 준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어떤 법령을 준수하냐 안에 따라서 이런 부서가 그게 이제 거의 한 20년 전에 도입이 돼서 지금 거의 보편화됐는데 아마 일반 기업체들은 컴플라이언스 팀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감사실에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금융기관들은 그런 내부 통제가 확실한데 일반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성장한 기업들은 어떤 그 오너가 어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그런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런 기업에서는 그 뭡니까 이게 가장 그 성장, 그 승진이 할 수 있는 그 코스가 재경팀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만큼 재무관리 쪽을 자금 쪽을 맡은 사람들은 그만큼 오너들이 신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떤 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 감독원에서도 아마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안 되겠죠. 네. 네,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또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또 마음이 또 자불안석이실 것 같은데요. 또 셀트리온에 대한 이 분식회계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을 그럼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버텨내야 되는 시기일까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네. 또 너무 많이 빠졌는데 또 손절하기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셀트리온도 또 급락하다가 또 반등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비중을 뭐 좀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이오 천하대장, 막내린 바이오 천하대장이라는 한 줄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좀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